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법 정석재입니다. 23년 342 공인중개사 시험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됐을까? 제가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25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가 제척기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르는 단어 나오는데요? 제척기간? 저 모릅니다, 이거. 저는 이때 외칩니다. 통과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지문도 길지 않습니까? 이럴 땐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자, 26번. 국세 및 지방세 연대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첩첩산중입니다. 연대납세 의무?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그냥 통과. 해답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6개 중에서 25번 통과했고 26번 통과했습니다. 27번 도전해 볼까요? 제일 먼저 취득세를 물었습니다. 취득세. 이 중에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자, 1번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이거는 작년에 출제했고 많이 출제하는 파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 자, 2번은 도시개발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모르는 단어인데요. 통과. 자, 3번은 배우자가 나왔는데 경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유상. 맞고. 자, 4번은 부담부증이요. 근데 봤더니 형제 자매간을 얘기합니다. 배우자, 직계준비속 이위자간이죠. 자, 그 중에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걸 본다. 맞고. 자, 5번의 키워드는 등기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보고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 맞는 얘기. 자, 그럼 이제 2번은 몰랐어도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8번 가볼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지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전 지워야 되니까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 자, 28번은 취득세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 여러분 여기서 성립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은 상속은 상속 개시일. 맞고. 자, 2번은 증여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키워드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관계 끝난 건 아니죠. 따라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고. 자, 3번은 유상승계 취득. 자, 이때는 사실상의 잔금지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지기를 맞고. 4번의 이혼, 재산분할. 이런 거는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과 외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재건축 조합. 그러면 평소에 많이 공부했지만 튀어나올 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여러분 그 4번 같은 거 몰랐어도 답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29번.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그중에 이제 과세표준 계산 문제입니다. 그 문제 푸실 때 개인을 묻고 있는지 법인을 묻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 중에 이제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은 1세대 1주택자. 세금을 적게 계산해야 되니까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맞고. 자, 2번은 잘 모르니까 통과. 3번도 역시 처음 보는 거니까 통과. 4번도 처음 보는 거니까 통과. 자, 5번은 법인. 법인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틀린 거, 저 역시도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자, 30번 문제. 종합부동산세. 그 중에 부가징수. 틀린 걸 찾아라.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맞고. 2번.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방식.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과세방식을 과세방식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틀렸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자, 31번 갑니다.
재산세 중에 표준세율,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고급 선박,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암기 못했습니다. 통과. 2번 공장용 건축물. 그 중에 봤더니 주거지역. 그러면 1000분의 5 맞는 얘기고, 3번은 주택.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세율 맞고, 4번 항공기 기억 안 납니다. 통과. 자, 5번은 여기 봤더니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죠. 그런데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이게 틀렸죠. 해당 연도에만. 정답은 5번.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고급 선박, 고급 장용, 항공기, 표준세율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32번 재산세 부가징수.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의 키워드 납기, 주택,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그런데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그런데 납기를 9월달이 틀렸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정답은 1번. 33번 등록면허세. 그 중에 비과세 되는 경우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비과세 맞고, 2번은 묘치, 비과세 맞습니다. 3번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에 가서 법원에 촉탁, 비과세 맞고,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정답은 4번. 34번 등록면허세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납세지, 찾을 단어 부동산 소재지, 그 단어가 안 보이면 등록관청 소재지 맞고, 2번 세율 파트에서 가감 100분의 50 앞에 표준세율 맞고, 3번은 처음 본다 통과, 4번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비교됩니다. 신고한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편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큰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때는 시가편이 아니고 신고한 금액. 정답은 4번. 자, 35번 갑니다. 35번은 케이스형 문제. 봤더니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라. 임대료 파트에서 총 수익 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지금 봤더니 주택이 3개입니다. 3주택으로서 월세 1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만 원이 나오고. 자, 이제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 법에서 하는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A주택, B주택, C주택 3주택 이상자로서 보증합계가 3억을 초과하니까 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수 따질 때 소형주택 암기됐었죠.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짜리로서 기준시가가 2억 원짜리 이하를 얘기한다. 따라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3주택 이상자가 아니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수익 금액은 정답이 1,800만 원. 36번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소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 맞고, 2번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맞고, 3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 접수일 맞고,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더라. 사실상의 사용일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4번까지 해서 틀린 게 없으니까 정답은 5번. 안 읽고도 답을 체킹해야 됩니다. 37번 양도소득 세율, 이 중에 옳은 것을 찾아라.
1번은 등기된 상가 건물, 보유기간 6개월, 1년 미만은 100분의 50. 2번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정답은 2번. 옳은 거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읽지 말아야 됩니다. 38번. 양도소득세 과상 모두 몇 개인가?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사.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것은 국내 소재 자산 과세상이 아니다. 세 번째는 영업권 함께 양도세 과세 대상. 네 번째는 이축권. 항상 함께란 단어가 붙었을 때만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그 어디에 봐도 함께란 말이 여기 있죠. 하지만 가로속에 보시면은 또다시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 이건 과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상은 전세권 그리고 영업권 함께해서 정답은 2개. 39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틀린 거. 1번 파산 선고 비과세 맞고, 2번 처음 보는 말 통과, 3번 채비지 미등기양도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4번은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5번은 농지 그리고 분합을 합니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가 비과세죠. 정답은 5번. 40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편입 빼주면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면 양도소득금액 빼기 양도소득 기본이 주면 과세표준, 여길 구하는 거다. 문제 봤더니 1세대 1주택자 실지거래가액 25억 원, 취득가액 19억 5천만 원. 그러면 실거래가 25억 원 적으시고 취득가액 19억 5천만 원. 그리고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 그러면 양도 차익은 25억에서 19억 5천 빼고 5천만 원 빼주니까 양도 차익은 5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25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놓고 여기다가 25억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 1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2억 6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이 20%다.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20%에다가 거주기간별 공제율 20%를 합치니까 전체는 40%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20%에다가 40%를 빼면 소득 금액은 60%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기본공제 23년도에 A주택 외에 양도한 자산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1번에 1억 5,3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충족했다.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놓고 뒤에다가 곱하기를 붙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25억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13억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 누를 때는 2억 6천에다가 60% 곱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250만 원 빼주면 1억 5,350만 원 나옵니다. 올해 시험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어려운 듯해도 풀만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공부했던 거를 모두 다 기억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어진 시간에 푸는 거다 보니까 아는 문제 먼저 푸셔야 되고, 그리고 지문 중에 정답이 나왔다 하면 나머지 지문은 일단은 읽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해야지만이
이런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조금 더 기억이 나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세법은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이에 따라서 저희도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